그래서 지금은 계속 꾸준하게 개선을 요구해왔고, 그리고 우리가 파악한 이런 노동자들 특정 불법에 대해서도 잘못 만들어진 게 대해서 경찰청에 계속 조사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결정 사건에 관해서 조사를 할 수 없다라는 답변으로 우리가 지금 오늘 시정에까지 이름을 냈습니다. 실질적으로 해묵인 노동자들이 지금 폭염 속에 문제가 있지만 전혀 적응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건설노조도 노조합에서도 많은 것들을 요구하고 있지만 지금 폭염 대책 관련해서 2시간 일하고 20분 휴식 시간을 제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것들을 계속 관리 감독해야 될 주무부처가 사실 노동부입니다. 노동부마저도 손을 놓고 있는 이 현실을 표현하기 위해서 오늘 기자회견을 하게 된 얘기입니다. 네,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이 노동자가 그날 첫 출근했습니다. 첫 출근했는데 거기에 어떤 안전교육을 받은 내용도 없고, 그리고 이날 이 노동자가 화장실 갔다 온다 해가지고 잠깐 잠을 뛰었는데 지하 1층에서 안습채로 의식을 잃어서 거기서 사망 진단을 받았다는 수동을 통해서 물론 나왔겠지만 좀 확인하고 있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번 벌써 이제 20분 그 원칙을 안 지킵니까? 사실 안 지킵니다. 왜냐하면 건설사들은 저단가라는 문제로 값싼 인력을 계속 공급받기를 원하고, 근데 우리는 적정 공사 금액을 투입해라라고 좀 이야기해요. 사실 잘 아시잖아요. 체전 낙찰제. 요게 지금 건설사로부터 정문으로부터 체전 낙찰을 받아서 체전 낙찰을 받다 보니까 또 인력 수급은 좀 더 질 낮은 노동자들을 선호하게 되는 이런 과정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 지금 이 거기 속에 그럼 어떤 거 지금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런 거 거의 2시간 일하고 20분 휴식 시간 주고, 그리고 현장에 지금 휴식 공간 좀 만들어주고, 그리고 이동식 에어컨이 있습니다. 그 이동식 에어컨을 좀 준비를 해서 현장에 지함을 해서 일하는 노동자가 1시간 일하고 와서 한 5분이라도 또 땀 좀 식히고 이렇게 순환적으로 할 수 있는 현장을 좀 만들어달라. 그게 관리감독 주무부처가 이제 노동부가 보니까 노동부가 내용을 기재를 하고 저희가 분담을 요청을 해서 그다음에 이루어질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겨울에 지나갈 겁니까? 우리 밖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다 죽어나가면서야 대책 시행을 할 겁니까? 어떻게 안전한 집이 지어오고 튼실한 집이 지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 속에서 행복한 가정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젊은 생명들이 오늘도 하루 내일도 하루 보장할 수 없는 이런 현실 속에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 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많이 참석해 주신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런 내용을 알리자 함께 해주신 기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예, 인사드리겠습니다. 내긴건설지부 지부장 김정호입니다. 수진! 예, 내긴건설지부 간부들은 지난 시간 속에서 건설 현장에 뱅페인, 미등록, 이주 노동자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을 고용노동부, 경찰청 문제 제기해 왔습니다. 이 나라에서 미등록으로 살아가다가 안타까운 누구의 아들, 누구의 자식이 타국에서 생명을 잃는 이런 일은 과연 누가 방조하고 있을까요? 가슴 아픕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 또 오늘 시간으로서 베트남 이주 노동자 23살 젊디 젊은 노동자가 건설 현장에서 생명을 다하는 이 현실이 너무나 가슴 아픕니다. 작년에 모 현장 건설 현장에서 모 20대 노동자가 안타까운 생명을 다했습니다. 그거 가지고
저희들은 수년간 건설 현장에서 노동을 제공해 오면서 열악한 현장을 조금씩 바꿔왔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 3년 동안 20년 후퇴하면서 건설 현장에는 많은 이주 노동자들이 법적 보호받지 못한 채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건설 현장에는 하루에 2-3명씩 죽어나가는 아주 치열한 삶의 현장입니다. 오늘 여기 오신 우리 기자 여러분들, 건설 현장의 이 열악한 내용들을 좀 잘 알려주어서 건설 현장이 좀 더 나은 삶의 터전으로 바꿔갈 수 있도록 젊은 실업 청년 노동자들이 건설 현장에 살맛나는 건설 현장으로 다시금 돌아올 수 있게끔 꼭 좀 만들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일선에서 앞장서서 건설 현장의 법을 바꾸고 지켜야 될 내용들을 저희들은 고용노동부에게 계속 요구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끝이 아닌 이제 시작입니다. 오늘을 필두로 해서 건설 현장에 믿음국 이들들도 보호를 받을 수 있게끔 노동조합에서 많은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23세 베트남 노동자들을 지키지 못한 지역의 지부장으로서 정말 가슴 아프게 생각하면서 한편으로 고개 숙여 마음속 깊이 애들을 표하는 바입니다. 오늘이 끝이 아닌 이 시작으로 다시 한번 건설 현장의 주인이 되고 건설 현장의 법을 지키는 투쟁에 돌입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쟁! 감사합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대경건설지부 노안부장 신재선입니다. 투쟁! 구미 하이테크밸리 대강 로제비앙 메가시티 아파트 건설 현장 온열질환 사망자 관련 현황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장명으로는 구미 산동 대강 로제비앙 아파트 건설 현장입니다. 제해자는 하청 형틀 직종 이주 노동자로 23세 남자였습니다. 일시는 7월 7일 월요일 16시 40분경이었고요. 원청은 대강건설, 단종은 청강건설입니다. 제 상황으로는 근무 종료 전 화장실에 간 제해자가 인원 파악 시 무제하여 소재를 확인했을 때 지하 1층 화장실 근처에 쓰러져 있는 제해자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당시 심정지 상태였고 체온이 40도였다고 합니다. 당일 구미 산동 지역 낮 최고 기온이 37도였습니다. 현장 개요는 7시부터 17시까지 근무를 하는 현장이었고요. 현장의 노동조합 조합팀은 혹소기 근무 적용으로 조기 출근 단축 근무를 시행하였고, 외국인 팀인 목수 팀장의 자율로 그들은 평소와 동일하게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발생 당일 구미 노동지청에서 초동 현장 조사를 진행하였고, 중대재해 현장으로 감독 및 작업 중지 명령이 내려진 상황입니다. 요즘 날이 굉장히 덥습니다. 아마 건설 현장 등 옥외 작업을 하는 분들은 정말 덥다 못해 괴로울 것입니다. 매년 이 시기가 되면 폭염 관련 뉴스가 쏟아지고 안타까운 소식도 들리고 있습니다. 건설 경기가 어려워 건설 현장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의 산재 사고도 줄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산재 사고는 건설 현장의 많고 적음과는 상관없이 발생한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얼마 전 경북 지역의 한 중소 현장에서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퇴근 도중 어지러움증을 호소하여 쓰러져 119에 실려갔습니다. 다행히 몸 상태가 회복되고 있지만 현장에 온열질환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요구를 했을 때 일을 계속 할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선다고 합니다. 지역의 현장을 다녀보면 노동청, 안전보건공단, 국토부에서
폭염 대비 안내문 등 현장에서 사업주가 해야 할 활동을 안내하고 점검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준비했다는 것이 현장 한쪽의 작은 컨테이너에 물, 얼음, 선풍기 등을 넣어둔 휴게실이었습니다. 현장 상황에 따라 그 규모, 휴게실의 질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역시 그곳을 이용하는 노동자는 없었습니다. 실제 낮 기온이 41도였지만 그곳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은 정작 현장 옆 나무 그늘에서 휴식을 취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 컨테이너는 점검용이었습니다. 또 다른 현장은 태양의 이동에 따라 그늘이 지는 곳이 휴게 장소였습니다. 기관에서의 점검 시 현장의 노동자가 쉴 수 있는 쉬는 시간이 보장되었는지 또 그 시간에 충분히 휴게실을 사용하는지에 대해서도 점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반도의 폭염은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하는 점을 고려하면 온열질환 희생자의 불어나는 속도가 무서울 정도입니다. 문제는 통계나 숫자로 드러나지 않는 희생자도 적지 않다는 점입니다. 이윤을 많이 남기기 위해 건설업체는 건설 노동자의 불안정 고용 상태를 이용합니다. 공사 기간을 줄이기 위해 무리하게 공사 일정을 잡고 일정을 맞추기 위해 건설 노동자들은 이런 폭염 시기에도 휴일, 휴식 시간도 없이 현장에 투입됩니다. 또 많은 현장에서 불법 하도급을 통해 저단가, 뒤탈 없는 불법 이주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습니다. 건설 현장은 제때 적절한 안전조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현장 점검은 반짝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산재 사고 예방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규모가 크던 규모가 작던 대도시에 있던 소도시에 있던 똑같이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는 현장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부장 오백렬입니다. 원래 상반기에 구미고용노동기청이 이 현장을 몇 차례나 감독하였고 그 과정에서 건설업, 기초안전, 보건교육조차 받지 않은 노동자들이 100명 이상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구미고용노동지청은 시정명령과 조치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해당 건설사는 기본적인 안전을 철저히 무시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채 불법 고용된 외국인 노동자들을 최소한의 안전장비도 없이 위험한 현장으로 내몰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는 참담한 결과를 마주했습니다. 오후 3시, 4시 38도가 넘는 폭염 속에서 쉬지 않고 일하던 20대 외국인 노동자가 온열 질환으로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것입니다. 숨진 현장에는 외국인들을 위해 법에 의한 시원한 휴게시설과 작업 시간대 조정이 없었습니다. 처음 출근한 날이라고 합니다. 만약 안전교육 이수를 확인하고 안 되었다면, 그래서 돌려보냈다면 우리 젊은 청춘의 그 노동자는 사망하지 않았을 겁니다. 기본적인 안전교육조차 받지 못하고 언어가 통하지 않아 여러 목수기에 식염포도당을 복용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건설 현장의 위험 요소에 자신을 방어할 권리를 몰랐을 것입니다. 취업 자격 없는 외국인이라 해서 사람이 아니라 개처럼 일해야 합니까? 이것은 사고가 아니라 예고된 참사입니다. 안전교육도 없고 보호장비도 없고 충분한 휴식도 주지 않은 채 사람을 소모품처럼 내몰았던 기업의 탐욕이 만든 죽음입니다. 이 현장은 단순한 안전불감증 수준이 아니라 노동자의 생명을 고의로 방치한 살인 현장입니다. 저는 오늘 구미 대강로제비항 신축 현장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더 죽어야 합니까? 이윤을 위해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기업, 이것이 정상입니까? 대구고용노동청을 향해 요구합니다. 즉각 이 현장에 대한 특별 근로감독을
형사고발과 행정처분을 내리십시오. 그리고 기존에 현장에 시정지 시했던 조치를 되짚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노동자들은 더 이상 목숨을 담보로 일할 수 없습니다. 안전이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사람을 사람답게 대우하지 않는 기업은 결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시민 여러분, 함께 분노해 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외면하면은 내일 또 다른 노동자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의 현장, 구미 대강로를 위한 건설사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노동자의 피와 눈물 위에 세워진 건물은 절대 안전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머나먼 이국 땅에서 생을 달리하신 건설 이주 노동자의 명복을 빕니다. 기자회견문, 구미 건설 현장 온열 질환 산재 사망, 안전 불감증이 빚은 참사, 즉각적인 진상규명 및 강력한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한다. 2025년 7월 7일 경북 구미시 산동읍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20대 베트남 국적의 젊은 작업자가 뜨거운 택배 아래 쓰러져 소중한 목숨을 잃었습니다. 최고 기온 38.3도를 넘나드는 폭염 속에서 작업자의 체온은 40.2도에 달했고 이는 명백한 온열질환 산재 사망입니다. 우리는 이번 참사가 단순히 개인의 불운이 아닌 건설 현장의 고질적인 안전 불감증, 미흡한 안전관리, 그리고 관리 감독의 부재가 빚어낸 인재임을 규탄합니다. 이번 사건은 다음과 같은 심각한 문제들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첫째, 건설 현장의 안전교육 미수자에 대한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안전교육은 건설 노동자의 생명을 지키는 기본적인 장치입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안전교육을 제대로 이수하지 않은 노동자들이 투입되고 있으며 이를 묵인하거나 방조하는 관행이 만연해 있습니다. 사망한 외국인 노동자가 적절한 안전교육을 받았는지 그리고 언어의 장벽으로 인해 교육 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의문입니다. 안전교육 미수는 잠재적 사고 위험을 키우는 중대한 범죄 행위입니다. 둘째, 폭설기 온열질환 예방 대책이 철저히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폭염은 건설 현장 노동자에게 치명적인 위협이 됩니다. 휴식시간 보장, 충분한 식수 제공, 그늘막 설치, 무더위 시간대 작업 중단 등 기본적인 온열질환 예방 수칙은 모든 건설 현장에서 의무적으로 지켜져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8도를 넘는 폭염 속에서 20대 젊은 노동자가 쓰러져 사망했다는 것은 해당 현장의 온열질환 예방 대책이 극히 미흡했거나 전혀 작동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셋째, 건설업체의 무책임한 태도와 이윤만을 추구하는 관행이 참사를 불러왔습니다. 안전은 그 어떤 이윤보다 우선되어야 할 가치입니다. 그러나 많은 건설업체들은 비용 절감과 공기 단축을 위해 안전을 등한시하고 노동자들을 위험에 내몰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는 이러한 건설업체의 그릇된 인식이 빚어낸 결과이며 이에 대한 철저한 책임 추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더욱이 내국인 노동자들은 폭설기 적용을 하여 휴식을 보장하고 외국인 노동자들은 살인적인 폭염에도 불구하고 평소와 같이 작업을 시켰다는 의혹은 건설업체의 충격적인 부도덕성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이번 구미 건설 현장 사망사고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합니다. 네, 우리의 요구를 마지막 단어를 크게 3번 외쳐주십시오. 하나, 고용노동부와 경찰은 이번 사망 사고에 대해 산정 위험 없는 철저한 진상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책임자를 엄중히 처벌하라! 특히 안전교육 미수 주종 여부, 폭설기 온열 진화 예방대회 준수 여부,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 고용 과정을 적법성까지 모든 의혹을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 하나, 모든 건설 현장에 대한 안전교육, 미수주 점검 및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태를 전면 재조사하고 허위 교육 및 이수주 위조의 행위에 대해 강력히 단속하고 처벌하라! 하나, 폭설기 건설 현장에 대한 온열질환 예방 대책
여부를 특별 관리 감독하고 위반 사업장에 대한 즉각적인 작업 중지 명령에 강력한 행정처벌을 집행하라! 하나, 건설업체의 이윤만을 추구하는 안전 부가증이 가장 근절하고 노동자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는 기업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 하나, 다시는 이러한 안타까운 산재 사망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실질적인 강력한 재방문지 대책을 즉각 수립하고 시행하라! 이런 구민건설 현장 사고는 대한민국 건설 현장의 안전 시스템에 얼마나 허술한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는 비극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노동자들의 일터를 줄여나가는 것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정부의 관계 당국의 즉각적인 조치에 근절하는 대한 미련을 통해 노동자의 생명을 안전을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2025년 7월 9일 구민건설 현장 온열지하 산재 사망 진화 분명 및 재발 방지에 대한 충북 기자회견 참가자 1도 죽지 않고 일할 권리 투쟁으로 쟁취하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주 노동자랑 내국인 그 조합원들이랑은 노동 조건에 좀 차이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죄송한데 잠시 감사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어떤 차이가 좀 있었는지. 네, 지금 내국인하고 어쨌든 유노동자하고 작업하는 내용들은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단 우리가 주어진 시간, 즉 지금 노동작업하고 전문 건설사하고는 단협이라는 이 내용을 체계를 하고 있는데 그 내용 중에 우리가 아침 7시에 시작해서 오후 5시에 마치는 그 과정 속에서 9시부터 9시 30분까지 잠시간을 적용하고 12시부터 1시까지 휴식을 보장하고 그리고 3시부터 3시 반까지 잠깐의 휴식 시간을 보장하는 이런 단협이 있습니다. 이런 단협들이 사실 노동 생산성을 높이기 위함에 봐서는 조금 사측이 손해를 본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가 하루 8시간 노동은 다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 제공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미등록 이주 노동자들은 미등록이라는 이런 약점을 사측은 조금씩 이용을 합니다. 너가 여기서 말 안 듣고 이러면 너 공장 일 못해.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사람들의 노동 생산력을 많이 끄집어 올립니다. 즉, 우리가 해야 될 시중 노임 품질보다도 배 이상 한 두세 배 이상 노동 착취를 해서 이득으로 가져가고 이 사람들은 저임금 주고 이런 식대가 지금 건설 현상이 만연되다 보니까 내국인 인력을 기피하는 현상, 기피하는 직종으로 지금 자꾸 전환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젊은 친구들이 우리도 지금 젊은 분들이 한 20대, 30대 조합원들이 공안 탄압으로 인해서 일자리도 축소되고 그 이후에 한 1000명 이상이 건설 현장에서 지금 떠나는 이런 현상을 지켜보면서 좀 더 나은 건설 현장을 노동자 활동으로서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게 좀 지금 현실적으로 좀 많이 힘듭니다. 근데 지금